퇴직을 앞둔 선배가 어느 날 점심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점심 먹고도 회의 2~3개는 끄떡없었는데 요즘은 밥만 먹어도 몸이 무겁고 나른해져. 사실 많은 분들이 50대 이후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전과 똑같은 식습관을 이어간다는 겁니다. 20대, 30대와는 달리 신진대사와 소화력, 호르몬 활동이 모두 떨어지는 시기인데 여전히 자극적이고 달고 기름진 음식을 반복해서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50대 이후 계속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음식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마다 먹는 식빵. 식빵 한 장쯤은 부담 없다는 생각으로 아침마다 식탁에 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간단하게 구워서 잼만 바르면 끝나는 편리함 덕분에 바쁜 아침의 단골 메뉴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라면 이 습관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빵은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지며 여기에 설탕, 소금, 식물성 유지 등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제 탄수화물이 몸속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며 공복 혈당을 단시간에 급격히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과부하를 주며 반복될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결국 당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는 시기라 똑같은 식빵 한 장도 이전보다 훨씬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식빵은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영양소 구성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포만감은 오래가지 않고 공복감은 더 자주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식단은 결과적으로 하루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깨뜨려 오전부터 무기력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집중력 저하, 졸림, 피로감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특히 잼이나 버터 등을 곁들일 경우 당분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추가로 늘어나 심혈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식빵 대신 통곡물빵이나 삶은 계란, 채소류 등을 아침에 곁들이는 것이 더욱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오래된 견과류. 견과류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고 뇌 건강,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인식 덕분에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보관 환경이 좋지 않아 산패가 진행된 견과류는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는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기 쉬운데 이때 생성되는 과산화지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벽을 자극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간에서 해독 과정을 담당하느라 간 기능이 떨어지는 50대 이후에는 더욱 위험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장기 보관된 견과류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곰팡이 독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미세한 독소가 지속적으로 몸에 쌓일 경우 면역력 저하와 피로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50대 이후에는 세포 재생 속도가 둔해지고 간 기능도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산패된 견과류에 포함된 지질 산화물이 체내에 오래 남아 독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좋은 견과류라도 한번 개봉한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가급적 빠르게 섭취해야 하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은 아무리 싸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간편식 소세지. 소세지는 냉장고 속에 하나쯤 늘 들어있는 간식이자 간편한 반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세지는 육류가공식품으로 분류되며 여기에 질산염, 아질산염 등의 보존료와 발색제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들 첨가물은 체내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전환될 수 있으며 장기 섭취할 경우 위암이나 대장암과의 관련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세지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은 의외로 높아 한두 개만 먹어도 이를 권장량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나트륨 과다 섭취는 곧 고혈압, 심장질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가치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소세지에 들어가는 육류는 대부분 저급 육류 부위나 전분과 혼합된 재료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도 낮고 실제 영양 측면에서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자주 섭취할 경우 혈액 속 지방 수치가 올라가고 혈류 흐름이 나빠져 결국 전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찬이 필요하다면 직접 구운 닭가슴살이나 두부류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네 번째, 인스턴트 커피 믹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커피 믹스 한 잔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커피 믹스는 블랙커피와 달리 설탕과 크리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생각보다 높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머는 일반 식물성 유지가 아닌 경화유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트랜스지방이 함유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더구나 커피 믹스에 들어가는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반복적으로 유도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며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의 가능성을 배가시킵니다. 50대 이후,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심혈관 질환에 취약해지는데 커피 믹스 섭취가 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맛에 익숙해질수록 자연식품에서의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이는 식습관 전반을 당 중심으로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블랙커피나 무가당 라떼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5번째, 튀긴 반찬. 김치전, 동그랑땡, 오징어 튀김 같은 반찬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고 맛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튀긴 음식들이 소화기관에 큰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사용된 기름에 튀겨진 반찬은 트랜스지방과 함께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유해 화합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하고 간에서 해독하는 데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어간 피로를 유발합니다. 또한 튀긴 음식은 위장 점막을 자극해 위염, 소화불량을 악화시키며 전반적인 소화기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게다가 이러한 반찬은 대개 짠맛을 내기 위해 소금이나 간장을 다량 사용하게 되므로 나트륨 섭취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구운 생선, 나물 무침 같은 가벼운 반찬으로 식단을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6번째, 자주 마시는 과일 주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시중 과일 주스는 과일의 좋은 성분은 빠지고 나쁜 성분만 농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과일 주스는 착즙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모두 제거되어 있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포만감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과일 속 천연당인 과당은 간에서 바로 대사되며 과잉 섭취 시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지방간은 점차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50대 이후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50대 이후는 단순히 나이만 먹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 몸이 서서히 관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때입니다. 20대와 같은 식습관을 이어간다면 몸은 분명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음식들 한 번쯤 점검해보시고 식탁 위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몸은 우리가 먹는 것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중년을 위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